2010년 베트남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 동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그 규모가 무려 234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꽌바, 옌민, 동반, 묘박 등 하장성의 북부 4개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입니다. 평균 해발 1000m 이상의 석회암이 지표면의 60% 이상을 덮고 있는 이 지질공원은 깊은 협곡, 가파른 절벽, 날카로운 정상, 험준한 돌숲, 그리고 돌사막 등이 있어 이런 경이로운 대전이 앞에 서면 숨막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동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걸으면서 지난 5억 년의 신비하고 숨막히며 매혹적인 지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카르스트의 결과물인 돌리네, 우발라 등에 기대어 살고 있는 17개 소수민족과도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카르스트를 감상하면서 피상적으로나마 소수민족의 삶도 엿볼 수 있고, 카르스트가 빚어놓은 녹교강 협곡과 마페렘고개, 탐바고개, 꽌바고개 천국의 문, 달표면, 하늘길, 바다사자, 프랑스군 요새, 룽쿠 국기탑, 그리고 전통시장 탐방 등 그야말로 볼거리가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 하장입니다. 그 하장으로 안내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베트남 서북부에 위치한 하장은 한자로는 물가 하자에 버들 양자를 씁니다. 그 하양은 원래는 하강이라 불렸습니다. 물 하자가 들어간 것을 보니 어느 지명으로 부르든 물줄기가 있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니 하장성에는 크게 두 개의 물줄기가 보입니다. 성의 북서부 중국과의 국경 도시인 탄투에서 송도인 하장시를 지나는 로강과 베트남 최북단 도시 동반을 지나는 녹괴강이 그것들이죠.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연하게도 녹괴강입니다. 이 녹괴강이 동방카르스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안의 고온지대의 전형적인 산악마을인 동방과 매우백을 지난다는 것 때문이죠. 인문지리 측면에서 보자면 그곳이 고온지대이기도 하고, 카르스트의 험준한 지형이 아마도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교통을 어지간히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악조건의 결과인가요? 그들 17개 소수민족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 전승하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이 다양하고도 때묻지 않은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한 자연지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카르스트 지형인 그 고원에서는 세월이 빚어놓은 갖가지 모양의 산봉우리들이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에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광을 속살 그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산의 옆구리를 깎아 만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좁은 도로와 거기서 가지를 친 산길은 구불거리는 하얀 실선으로 보이고, 그 산길 옆으로는 먹거리를 위해 위태롭게 만들어 놓은 천수답의 다락논 혹은 좁디 좁은 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우러진 야생화와 이름 모를 풀, 발 아래로는 이 모든 것들과 잘 조화를 이룬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잔잔하게 흐리면서 멋진 전경을 연출하거나, 좁은 산골 건너 산등성에 기대어 있는 판잣집과의 어울림도 그들의 지난한 삶과는 별개로 그저 한 폭의 풍경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카르스트 지형이니 가끔 흰색의 바위벽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그곳의 카르스트 지형은 님빈이나 하롱베이를 능가한다고 하니 이 하장에는 더 많은 흥미거리와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르스트가 빚어낸 황홀한 산세와 그와 어우러진 운해의 몽환적인 전경,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는 관광장이 돼버린 그들의 생방줄이었던 다락론, 그것들을 터잡아 거기에 기대어 사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일궈낸 다양한 문화, 하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40원 국도의 끝 매우바까지 가는 도중에 세 개의 큰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이 꽌바, 옌민, 동반 등입니다. 하장실의 중심가에 있는 킬로미터 제로 마일스톤에서
동방카르스트의 종착역인 메오바까지는 170km에 달합니다. 즉 우리의 투어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 하장 시내의 킬로미터 제로 마일스톤으로, 이곳은 국도 4시 시작점이자 우리가 지나는 유명 랜드마크와 하장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의 원점이기도 합니다. 가면서 그 아름다운 동방카르스트에 대해 천천히 얘기하기로 합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 국도 우측으로 흐르는 미행강을 건너 리틀 마피랭 캐년이라는 지명이 눈길을 끕니다. 마피랭 캐년이라고 하니 녹개강 협곡, 즉 마피랭 꼭이 옆에 있는 뚜산 협곡이 연상이 되는군요. 궁금하기도 하니 사시국도에서 벗어나 다리를 건너 그곳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댐으로 하브를 막아 저수지가 되어버린 이곳.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좌우로 가파른 낭떠러지기가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리지널 마피령에 비해 그 규모는 떨어지지만 생김새 하나만큼은 닮았군요. 그동안 한 팀의 라이더들이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리틀 마피랭에서 나와 20여 분을 달려가니 좌측으로 탐롱이라는 석회동굴이 보입니다. 계단 위로 15분 정도 오르니 거대한 동굴이 나옵니다. 이 탐롱 동굴은 이 부근이 카르스트 지형인고로 지하수로 인해 생긴 침식 동굴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을 염려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사시도로에 접속하여 바오삼 고개를 오릅니다. 고갯마루가 다가오자 우측으로 구조물이 보입니다. 바오산 고개에 있는 포토존입니다. 사파에서 보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포토존을 나와 휴게소를 하나 지나친 다음 이제부터 빤바로 들어섭니다. 우측으로 허브꽃 등이 보이면서 석회암 기둥을 봅니다. 이 기둥돌이 이 동방카르스트 고원에서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필드 카르스트라고 불립니다. 과학적이지 못했을 때 이곳 사람들은 이 약 10m 높이에 20m 길이의 이 석회암 기둥을 이곳의 수호신으로 보아 락키 마운틴스 갓, 즉 돌산신이라 불렀습니다. 탑 카르스트가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러고는 동방카르스트 지질공원의 관문이라 할 땀성 고개의 천구의 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꽌바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고 시내 우측으로는 두자로 가는 길도 볼 수 있습니다. 꽌바 시내를 지납니다.
꽌바 시내를 지나 딴띠교를 건너고 그러고는 조망터에서 주위를 감상합니다. 그러고는 외로운 나무가 있는 조망터로 다시 오르고 이제부터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험준한 카르스트가 그걸 쉽게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계속 사면을 타며 힘겹게 오릅니다. 그렇게 힘겹게 고갯마루까지 오릅니다. 어딜 가나 조망터나 쉼터에는 한 무리 라이더들이 모여있기 마련. 그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자 드디어 카르스트의 암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옌민이 각과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옌민 시내를 지나자마자 가파른 고개를 지나 옌민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그러고는 바로 한 마을로 들어섭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눈에 돌리네, 우발라 그리고 카렌임을 인식합니다. 좁은 돌리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음인 우발라, 석회암이 용해가 되고 남은 잔재인 카렌, 그리고 카렌 사이로 그 좁디 좁은 곳을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곳 주민들. 시그널은 이곳을 반차이 락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차이 마을의 바위에 관한 책, 즉 암사라는 말인데, 이는 책을 한쪽 한쪽 넘기면서 그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게 되듯이 이곳에서는 산을 하나 넘어가야 그 산 속에 숨어있는 속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우측으로 기묘한 바위들이 보입니다. 우측 산비탈에 마치 한 무리 바다사자가 일광욕을 위해 해변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다사자 무리는 현지인들 가옥의 돌담, 밭, 벽, 지붕 등과 함께 이 지질공원 내의 다른 곳과는 또 다른 독특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바로 마피랭 고개와 더불어 하장 루프의 양대산맥이라 할 그 유명한 탄막 고개로 오릅니다. 함양의 지리산 제1관문으로 오를 때 지나던 지한제를 떠올립니다. 꼭 파는 이곳 소수민족의 소녀들. 이곳에는 제법 큰 매점들이 있어 늘 부세통입니다. 동반 쪽으로 내려갑니다. 험하게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이 탄막곡에서 마치고 2부는 본격적으로 동반으로 들어가서는 카르스트 지형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하장루페의 진수 마피랭 고개를 오르면서 스카이패스, 하늘벽 등을 보고 중국과의 국경, 프랑스 진지도 둘러보는 등 그 어느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동반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